2021학년도 대학별 상세지원 설명회 2그룹을 맡게 된 전략단임 유병철입니다. 제가 2그룹을 맡게 된 학교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 동국, 홍익, 숙명국민, 숭실세종, 당국, 아주 이나 이렇게 학교 13개 학교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학교들은 학교별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학교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정시지원 시 고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군별 변화와 모집 정원의 변화. 모집 정원은 당연히 이제 입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군별 변화는 왜 군별이 바뀌는데 입결 정시 지원을 고려해야 될까라고 이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군별 변화가 지금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이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나군의 그 학교들이 그 입결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 때문에 그 군별에 대해서 이동이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경쟁대학 학과 학부의 비교? 이건 당연한 거고,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 조사. 그러니까 영역별 자연계는 특히 이제 수학하고 탐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유불리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활용지표,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가 있고 100분위를 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분위가 유리한지 아니면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형 총점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 대해서 만점이 몇 점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실질적인 반영 비율과 점수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조금 계속 많을 것 같아요. 탐구 영역의 반영 방식이 있는데, 탐구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가 있고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가 있고 100분위를 쓰는 학교가 있는데, 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라는 성적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지만, 변환 표준 점수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변환 표준 점수가 뭐냐면은 똑같은 탐구가 50점을 맞았는데 어떤 과목은 64점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71점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50점인데 표준 점수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불리를 이제 조금 줄이려고 100분위를 가지고 그 표준 점수를 변환을 하거든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일 28일 날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까지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1학년 정시지원 변수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되겠죠.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응시자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최고의 결시율. 여태까지 작년에 이제 결시율이 11%, 약 11% 정도가 됐는데, 올해 결시율이 약 14%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한국교육관리평가원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안 그래도 학령 인구가 감소했는데 결시율까지 역대 최고. 그러면 응시자 수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다 보니까는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를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가형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15만 3,869명이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 13만 9,429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럼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4,000명가량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응시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입결 변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과학탐구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2만 5천 명가량 이제 줄어들었는데, 근데 가형하고 과학탐구의 그 줄어든 인구 그 학생 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과학탐구는 수리 나형을 한 학생들까지도 이제 과학탐구를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 2020학년도 저희 반 학생의 성적표거든요. 수학을 조금 망해서 그렇지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봤어요. 국어도 96%고 화학 97, 지구과학 98, 그 다음에 수학만 78%. 그래서 저기 맨 끝에 합산을 보면은 272, 100분위 합이 272인데 그걸 상행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5.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5%면 과연 내가 이제 전국에서 몇 등이 될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 계산 방법은 응시 인원, 그러니까 15만 3,869명 곱하기 상위 누적 5.05를 곱하시면 전국 내 등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7,770등이라는 게 작년에 저 학생이 등수고요. 단순하게 100분위 합으로만 했을 때. 근데 올해는 만약에 저 똑같은 상위 누적 5.5%가 과연 몇 등일까? 수학 가형의 응시자가 약 14,000명이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봤더니 전국에서 7,041등이 된 거고 작년 대비 729등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저 학생이 작년에 이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화공과를 붙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이상의 학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입결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단순하게 딱 보면은 729등만 상승이 된 거니까 라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저 정도 웃으면은. 그리고 이제 등급별 비율인데 국어가 1등급하고 작년 1등급이 23,00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00명. 그 다음에 올해 29,000명이고 작년에는 35,000명 2등급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응시자 인원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오히려 이제 2등급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등급 비율 자체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은 저 등급 비율 감소가 되니까는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라든지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수시 지원자들이 최저를 못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시 인원 확대가 됐고 수시 2월 인원까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별 합산 점수를 좀 활용 지표를 알아볼 텐데 표준 점수하고 변환 표준 점수,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는 변표를 이용하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 숭실, 인하아주 이렇게 대학이 되고요. 표준 점수하고 탐구만 100분위를 이용하는 학교는 세종대, 좀 특이한 학교죠. 그 다음에 100분위만 이용하는 학교가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축전.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국수 표준 점수 이용하고 탐구까지도 표준 점수 이용하는 학교가 홍익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용 지표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학교를 정하시면은 조금 더 학교 고르는 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탐구 100분위를 이제 원과목만 해놓은 건데 100분위 활용 지표 때문에 이제 해놓은 건데 요번에 물리를 응시한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이 50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97부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50점 99% 심지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100%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를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손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8점 한 개 틀렸는데 91%. 91%라는 거는 이제 2등급이거든요. 2점짜리 한 개 틀리면 2등급이고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불리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AI 학부가 신설이 됐고 첨단소재공학과 안성에 있는 이제 중앙대 안성 캠퍼스죠. 거기에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반영 점수 인문 자연을 분리했고 중앙대가 지금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2년 연속 지금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20점이었고 2등급이 19.5점, 그 다음에 3등급이 19점, 그냥 0.5점씩 이제 내려갔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그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점수 폭이 많이 커졌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학교가 다시
영어 100점을 다시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5점, 조금 많이 완화한 거죠. 저 정도면은. 그래서 영어 등급 간의 편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다분 인원 변화가 많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군 쪽에서 조금 많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중앙대 얘기하는데 성균관대 얘기가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처음에 점검 상황에서 군별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그 학교의 군별 이동뿐만 아니라 내 바로 위에 대학, 중앙대 바로 이 대학인데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뭐 이런 데인데 그러면은 나군에서 내 중앙대 바로 이 대학인 자연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입결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군에서 그러니까 나군에서 중앙대 지원을 안 하고 성균관대 자연과학을 작년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성균관대 가군에다가 상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군의 중앙대를 안정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군으로 이제 성균관대가 이사를 하면서 나군에 있는 중앙대가 조금 더 입결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인데 2020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이제 비교를 할 텐데 2020학년도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수시 2월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군에는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0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는 18명, 다군에는 5명. 그래서 총 23명이 이제 수시 2월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2월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1월 6일날 이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또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게 되겠죠. AI학과 신설된 거 그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영역별 반영비하고 영어 한국사 등급간 점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총점 1100점인데 저기 이제 1100점이 되는 이유는 영어가 가산이어서 그래요. 영어가 가산 100점 1등급 때 100점을 가산을 주기 때문에 만점 이제 110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수학이 40%가 들어가고 탐구가 35%가 들어가요. 굉장히 이제 반영 비율이 크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수학 탐구가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런 걸로 유불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점수 한출 방법인데, 한산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비율,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긴 해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표준 점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학교들은 저 식에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형 총점이 1100점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산 100점을 빼면 이제 1000점 만점이거든요. 1000점 만점에 국어가 25% 들어가니까는 0.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표점 만점이 이론상으로 200이기 때문에 그 곱한 값을 200으로 나누면은 1.25가 나오거든요. 1.25 곱하기 내 표준 점수를 곱하면은 그게 국어의 환산 점수예요. 중앙대학교. 수학도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인데 탐구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 변표라고 적혀 있죠. 변표가 아직 학교에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변표라고만 적어놨어요. 학교에서 발표가 되면은 저 100분이 99%에 대한 변표가 있을 거고 95%에 대한 변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변표를 더해서 1.75를 곱하면은 탐구의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중앙대 환산 점수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 성적표는 저희 반 학생에게 허락을 받고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대 작년도 입결 보시겠습니다. 그 작년도 입결은 당연히 AI하고 첨단 소재는 올해 신설됐으니까는 없고 생명공과대학하고 그 밑에 이제 나군의 예술공과대학 그 입결 보시면은 중앙대가 13.1%가 나오고 16.3%가 나와? 라고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서울에 없습니다. 저렇게 낮지도 않고요.
의학부는 의치한 그 입시 센터장님께서 따로 하실 거니까 따로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보면 거의 5점대 공과대는 이제 4.6%대 이제 형성되고 있고 산업관도 4.4% 형성이 되고 있고 다군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저 충원율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간호학과 그 인기 없는 간호학과도 224% 그러니까 두 바퀴가 넘어갔거든요. 소프트웨어학은 7바퀴. 창의 ICT 공과대학은 12바퀴가 돌아요. 근데 2019학년도에는 창의 ICT 공과대학이 130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군의 특성상 충원이 많이 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군이 간화군에서 성대, 한양대, 서강대, 연대, 고대 쓴 학생들이 다군의 공대를 저기를 써요. 의치한 계열 빼면은 중앙대밖에 없거든요, 다군은.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비 번호가 없어도 충원이 되는 곳이 중앙대입니다. 경희대에 보시겠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구는 서울에 있고 나구는 국제 캠퍼스라고 해서 용인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용인 지역을 좀 기피하는 학생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명이 좀 바뀌었죠. 유전공학이 유전생명공학하고 한방계열공학이 한방생명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총점 반영이 좀 점수차가 좀 큰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집 인원 보시겠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희대 영역별 반영 비율 근데 여기는 또 경희대는 총점이 800점 만점이에요. 아까 그 중앙대는 1100점 만점이었는데 800점 만점이니까 이거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비율이 15%. 아까 영어 등급간 점수가 크다라고 했는데 또 영어 비율은 또 15%밖에 안 돼요. 제일 적죠. 근데 영어 등급간 점수를 보면 1등급이 200점이고 2등급이 192점이고 3등급이 178점이에요. 등급간 점수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거를 15%로 환산을 해보니까 1등급은 120점이고 2등급은 115.2점이고 그 다음에 3등급은 106.8이에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면 4.8점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넘어가면 약 8.4점 차이가 나요. 4.8, 그 1등급하고 2등급이 원래 점수보다도 별로 안 나네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정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도 합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절대 적은 점수 차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갈 텐데, 영어 보시면은 1등급 2020학년 1등급 비율이 12.66%예요. 2019학년도에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했을 때 11%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1등급 비율이 더 나왔어요. 2등급 비율은 뭐 작년하고 큰 차이 없죠. 16.48%, 작년에는 16.25%.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런데 1, 2등급을 계산해보니까는 1, 2등급에서 올해 29% 정도예요. 전체 학생이. 근데 작년에는 2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29%라는 학생들이 1, 2등급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영어 100점이 3등급이 넘어가면 올해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텐데 1, 2등급이 30%라는 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보면은 저게 2등급이 1등급이 12%, 그럼 120점 만점 받는 애가 1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15.2%까지가 29%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희대가 29%가
안 되잖아요.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가 아무리 낮아도 6.6% 7%대인데, 그러니까 2등급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게 거든요. 그러면은 2등급 학생이 지원을 하려면은 국어, 수학, 탐구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걸로 이제 다 만회를 해야 되니까. 4.8점이라는 거를 다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영어. 경희대 입결은 가군에는 서울 있고, 나군에는 이제 국제 캠퍼스 용인에 있죠. 그래서 여기 가군에서는 이제 의치한 계열은 좀 빼고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계약학과거든요. LG 디스플레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졸업을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취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 3, 4학년 때 그쪽으로 이제 인턴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유독 좀 높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합격 컷을 보면은 한방, 원예, 건축, 사회기반. 사회기반 시스템은 이제 토목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들이에요. 다 건축, 사회기반, 토목, 원예. 그리고 조금 이제 인기 있는 학과, 소프트, 화공, 컴퓨터, 전자. 대표적인 학과들이죠. 인기 있는 학과. 그래서 뚜렷하게 이제 입결사를 보이기도 하고요. 서울시립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아까 빨간색이었죠. 정시물식 소폭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융합 응용화학과고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 학과는 정시에서만 선발되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만 모집을 실시하고요. 자연계 응시자가 인문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탐구를 망한 학생이 있는데 수학하고 국어 가지고 시립대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은 탐구 반영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국어 성적만 좋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그 작은 학교에서 61명이라고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61명이면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년도 입결 좀 이따 보실 텐데 그 입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고 피점 대학이고, 그 다음에 반영비는 국어 20, 수학 35. 수학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죠. 탐구 25, 영어 25. 그 다음에 인문인데, 인문을 넣는 건 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인문 1과 인문 2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30%, 30%. 그래서 탐구 비중 보시면은 15%하고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탐구를 망친 학생들은 차선책으로 뭐 공대는 아니지만 뭐 내가 원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립대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면 되고요. 영어 등별 감점은 등급당 이제 2점씩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 환산을 해보니까 약 등급별로 2.5점 차이가 나더라. 환산 점수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 방법인데 이건 이제 최고 표점 대학이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최고 표점이 뭐냐면은 국어 이번에 최고 표점이 144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100점일 때 표점이 144점이다. 그래서 최고 표점 144분에 내 표준 점수 13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비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는 이제 등급별 점수 아까 200점이에요. 1등급이 200점이었죠. 200 나누기 200 곱하기 반영 비율. 탐구는 변표, 최고 변표 더해서 표준 변표 더해서 반영 비율을 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은 133 나누기 144 곱하기 반영 비율 200, 그 다음에 수학 137, 137, 300. 그래서 3%이고 변표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변표 100분이 100에 대해 이제 최고 변표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이 100에 있는 최고 변표를 더해서 내 변표, 내 100분이 있는 변표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저 최고 표점 대학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국어가 표준 점수가 135점이고 수학이 표준 점수가 133점이에요.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135점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가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고표점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고표점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표점을 활용하면은 144분에 135 하면은 0.93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37분에 133, 0.97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학을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대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환경 원리하고 조경, 토목 대표적으로 이제 비인기학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나 전기, 컴퓨터, 그다음 기계정보공, 이제 입결 이런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61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응시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입결을 작년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는 가장 큰 변화는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 90에 학생부 10%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 100%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부가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은 실제로 건대 점수가 수능에서 건대 점수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원을 못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된 거죠. 건국대는 가군, 나군, 다군 다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군의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갈 거냐, 건국대를 갈 거냐 이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있잖아요. 건국대는 그 경희대는 나군이 용인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죠. 이 두 학교 중에 어디를 갈 것인지 과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가군, 나군, 다군 다 해서 15명 늘어났으면 크게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건국대 영역별 반영률 100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1, 2로 나눠져 있고요. 자연 2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식물자원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쪽 되어 있고 자연 1은 공과대학 쪽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 이제 수의대까지 있습니다. 20% 30% 여기도 35%하고 탐구 25% 많이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가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같이 동시에 동점으로 보기 때문에 29%까지 200점, 150점 환산하면 15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등급부터는 많이 불리해지죠. 3점 차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영어 이제 2등급까지 인원 비율이나 그 환산 점수에 따라서 3점이면 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등급 학생이 지원할 때는 조금 세밀하게 좀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군의 과가 조금 더 많아서 가군하고 다군하고 묶어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물리 건축이 가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항공, 컴퓨터, 수학교육, 전자, 그 다음에 수의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부 조금 인기 있는 학과들이 가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이제 특성학과라고 해서 이제 다군에 이제 화장품공학, 융합생명, 스마트 운행체, 스마트 ICT 융합공학 이렇게 좀 특성학과들 다군에 좀 모아 있고 나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비민지학과들이 좀 많죠. 식품공학, 환경공학. 그래서 이제 나군에는 그래도 입결은 낮지 않아요. 건국대 나군 좀 비인지학과지만 그래서 건국대 경희대를 이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군에서 이과를 쓰면은 나군에서 경희대를 이과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공을 가군의 건국대를 쓰고 나군의 경희대 화공을 쓸 수 있어요. 과가 안 겹치니까 화공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군은 이제 중앙대처럼 이제 다군의 특성상 그 충원주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보시겠습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제 100%로 변경이 됐어요. 건국대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정부 수용 원점이 이제 수업 아주 조금 감소를 했고 영어 등급별 점수가 완화가 됐는데 4등급부터는 동일하다. 근데 4등급부터는 오지 말라. 그럼 원서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21명, 가공 나군 이제 21명 이제 감독을 했고요. 국대 영역 비율은 이제 총점 10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이 30% 들어가요. 그리고 영어 등급하고 한국사 등급별 점수인데, 한국사가 저기 5% 반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200점을 5%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까 중앙대 뭐 1.25대 1, 2대 1,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동국대학교 입시계열 보면은 바이오 환경과학하고 지금 가군하고 나군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조금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게 바이오 환경하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 뭐 식품생명공학이야 원체 이제 인기가 없는 학과인데 어느 학교에서든지 인기가 없는 학과이긴 하니까는 뭐 입결이 9.41% 나오는 건 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바이오 환경이나 생명과학이나 의생명과학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 또 보면은 좀 입결을 보면 좀 상위권 랭킹을 하거든요. 근데 동국대만 유독 조금 이제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4개의 학과는 서울 캠퍼스에 있지 않아요. 서울 캠퍼스에 없고 고양 캠퍼스에 4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과, 다른 학과들보다는 입결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들 하시면 돼요. 홍익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는 아까 이제 표준점수하고 표준점수, 국수도 표준점수, 탐구도 표준점수 이제 활용한다고 했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가 20%, 수학이 35%, 영어가 15%, 탐구가 30% 이렇게 이제 반영비가 바뀌었고, 일부 대학의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됐죠. 컴퓨터공학부가 전국컴퓨터공학부가 컴퓨터 데이터공학부, 토목공학이 건설학년공학이 됐어요. 바탕은 표준점수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모집 인원은. 홍익대는 저 전형 총점을 잘 보셔야 돼요. 전형 총점이 210점. 저게 한국사 가산 포함해서 21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수 탐 영만 했을 때 200점이에요. 다른 학교들하고는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200점인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산점 한술 방법인데, 저기는 이제 표준점수 곱하기 그 반영 비율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걸 다 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가. 그래서 근데 아까 주의 210점 때문에 이제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홍익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형 총점이 낮다. 그럼 다른 학교는 뭐 1000점, 800점인데 홍익대는 2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홍익대 지원 가능 대학 그 점수가 이제 150점인데 내 점수가 149점이에요. 그럼 1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1점이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1점이 그냥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는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점이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지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저 전형 총점이 200점이라는 거,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1점이어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명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저희가 백분위 대학이에요. 정시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 70%, 소프트웨어 융합공 50%, 컴퓨터과학 75%. 그래서 이제 인문자연계 분리 선발을 해요, 이 학교는. 그래서 저만큼을 자연계에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70%를 50%를. 백분위 활용하는 대학이고, 백분위 유불리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응용물리 지원자는 물리 선택시 20% 가산점을 부여한대요. 근데 20점 가산점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물리 선택자들 많이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원점수 44점이면 백분위가 76%예요. 근데 그 20점 가산을 해도 91.2%거든요. 원점수 44점을 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 92%, 93%가 나와요. 그럼 불리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리가 50점 만점 받으면 93%니까 거기서 20% 가산하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잘 보고 다른 과목을 망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폭 인원 감소했고요. 백분위 대학 전형 총점 만점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계학과에서는 70% 선발하고 컴퓨터 75%. 그래서 그 학과마다 지금 다 반영 비율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고민들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를 많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응용분리 선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려 2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분위 하나는 대학은 이제 성균관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백분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백분위가 97%고, 그러니까 97%의 그 반영 비율 0.25를 곱해서 10을 곱하면은 국어 환산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백분위 100에 35% 0.35 곱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면 350점. 그래서 그리고 탐구는 평균 백분위거든요. 그래서 99%하고 95%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탐구 반영 비율 0.2 곱하고 10을 곱해서 194점. 그럼 영어 1등급은 1등급이 200점이니까 그래서 총점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은 조금 이제 전자공학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이제 IT 공학이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위권에 랭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많이 낮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펑크라고 할 수 있겠죠. 2019학년도에는 8.2% 상위 누적이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게 7.2%인데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작년에 11.9%니까 올해도 11.5%니까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기 좀 쉽죠. 그러니까 잘 이제 그 경쟁률을 잘 흐름 파악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대 자연계열에 이제 수학 구분 없지만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제 수나 과학 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은 국민대 자연계열을 지원했을 때는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 안 하겠죠, 지원을. 수나 과탐 이제 응시한 학생들은 국민대 자연계열에 이제 거의 응시를 안 할 것 같아요. 응시를 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 명칭을 바꿨고 백분위 활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모집 인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결 자체에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입결이 작년보다 약간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영역별 반영 비율 보시면은 뭐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그러니까 탐구하고 수학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과학 응시자는 자연계열 쪽에 110%의 가산을 준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대 입결을 보면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가군에서 이제 많이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군 보면은 굉장히 충원율이 높아요. 가군 충원율이 100%가 넘는 학과들이 많죠. 그러면은 저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가군에다가 국민대를 안정을 잡아놓고 나군의 동국대를 쓰거나 나군의 건국대를 쓰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충원율이 많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잘 보시고 전년도 충원율,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충원율까지 잘 보셔서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국민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그래도 좀 높죠. 이게 나군에서 충원이 도는 거는 가군의 동국대 때문에 그래요. 가군의 동국대. 그래서 충원율이 좀 높고 뭐 다군이야 뭐 말할 거 없죠. 다군의 특성상 충원은 항상 많이 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충원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모집단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학이 AI 융합 학부로 이제 됐고 더 이상 이제 인원수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을 1, 2로 구별하여 선발하는데 1은 교차 지원이 금지가 되고요. 자연계열 2는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데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 10%를 이제 부여를 하죠. 크게 증가는 되지 않았어요. 17명 총 해서. 그러니까 입결에는 크게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서울대 최고 표점 대학이고요. 그다음 전용 총점도 700점 만점이에요. 전용 표점 700점 만점이니까 천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 2하고 자연 1하고 나눠져 있고, 자연 2는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에게 10% 가산, 그다음에 탐구는 5% 가산이 주어지고 있고요. 영어는 등별 점수가 140점, 136점, 130점 되고 있고, 근데 영어는 1, 2등급 비율이 워낙 높아서 3등급은 조금 많이 불리하죠. 원래는 이제 7%대, 8%대만 나와도 3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1, 2등급에서 다 차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3등급은 이제 불리함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률학 입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군 쪽에 다 몰려 있고요. 지금 뭐 물리학과나 수학학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기 없는 학과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AI 융합학부, AI 융합학부 아까 스마트 시스템 공학 그거 변경된 거고, 생명 시스템은 이제 승률대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입결이 높죠. 근데 아까 동국대는 서울에 없고 고향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입결이 동국대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는 전년도 입학형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간 점수가 가장 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전모집 단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시스템은 이제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이고, 국가 시스템 공학은 800점 만점. 근데 저 항공 시스템 공학과 국방 시스템 공학이 뭐냐? 말 그대로 군대에 가는 학과입니다. 군대. 항공은 공군 장교가 되는 학과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군 장교가 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군대를 가는 건데 장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세종대 저런 학과들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저기 군 복무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7년 하면은 대위대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7년 동안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사람들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입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죠. 143명 2월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1월 6일이 지나봐야지 수시 2월 모집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대는 수학하고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 표점을 이용하는데, 탐구는 또 100분위를 이용하는 아주 이상한 학교. 그래서 이제 탐구를 잘 보셔야 되고, 수학하고 국어는 최고 표점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아실 거고, 탐구 100분위, 평균 100분위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 보시면은 3등급에서 4등급 내려갈 때 이제 뚝 떨어져요. 85에서 70, 15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저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15점이지, 영어가 20%가 들어가요. 영어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15점이 아니라 30점. 네, 30점이 마이너스다. 그럼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어디선가 30점을 채워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세종대 지원 안 하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겠죠. 성적이 그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영어 강점이 좀 덜한 학교들. 그래서 세종대는 영어 4등급이 되면은 지원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영어 등급 그 비율 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세종대 한한점수 한출법은 뭐 최고 표점 국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탐구는 이제 두 과목 시도 100분이 평균 곱하고, 그 다음에 0플러스 100점 하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한국가 이제 평균을 내서 250, 그러니까 100나누기 250하는 이제 영역별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2.5를 곱하면은 242.5점이 나와서 이걸 다 더하면 951.04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100분입니다. 표준 점수가 아니라. 세종대 입시 결과를 보면 세종대 입시 결과가 굉장히 조금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태까지 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요. 그래도 국순세당 이러는데 국민대하고 숭실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세종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시 상담을 할 때도 마지노선, 서울에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의 대학은 세종대라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나머지 이제 과기대나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는 지원하는 걸 좀 꺼려하고, 세종대는 이제 체제도 높고 해서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는 세종대를 좀 많이 가고 좀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정시 입결도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이고. 그래서 세종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세종대가 이제 240에서 240, 100분이 245에서 240 정도의 영어 2등급이면 이제 거의 이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영어 비율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 죽전인데요. 단국대는 이제 건축공학이 이제 수학 가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영어 100점 1, 2등급은 똑같은데, 저게 3등급은 90에서 91로 바뀌었고, 4등급은 70에서 80으로 바뀌었는데, 3등급까지만은 와라, 원서 지원해라. 4등급부터는 지원하지 말라. 동국대하고 똑같죠. 세종대하고 똑같고, 중위권 학교가 되면 갈수록 영어의 그 비율은 점점 좀 커져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증감이 인원이 나군하고 다군 합쳐서 156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감을 했어요. 작년도 입결을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공격적인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56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영 비율은 이제 100분위 대학이고, 보시면은 저거 조금 오타가 났는데 저거 가연 10%가 됐고, 그 다음에 영어 아까 보셨다시피 4등급부터는 이제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국사 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연 35%, 많이 반영 비율이 높죠. 단국대 입결, 이건 건축공학이 높아요. 13.6%. 그 다음에 17.4%, 기계공학 14.4%. 충원율 보면은 건축공학이 121.4%.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갔죠.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군에서 이제 가군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숭실대 쪽으로 많이, 다군에서 숭실대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군은 뭐 많이들 나군이나 가군 쪽에서 이제 많이 가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대 죽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광운대를 차라리 더 선호했지, 단대까지 내려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충원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인하대인데요. 인하대 이제 단국대와 마찬가지로 108명 증가를 했고요. 신설학과 42명이 이제 추가됐어요. 신설학과 이제 4개 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써 있는 건 3개 학과, 인공지능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 스마트 모바일티 공학인데, 한 개는 뭐냐면은 디자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거는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 3개 학과에서 42명이 추가가 됐고요. 가형하고 이제 판공시자도 인문계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는 점은 없으니까 뭐 굳이 뭐 인문계를 갈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인문계 점수가 더 높아요. 자연계보다 더 빼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 등급별 배점이 완화가 됐어요. 2등급 95에서 98로, 3등급은 90에서 94로 좀 완화가 됐고, 근데 이 완화가 올해는 크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08명 증가했고 단국대와 마찬가지로 108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입결 충분히, 작년도 재작년도 입결 충분히 보시고 나서 보시면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막 지르시진 않겠죠. 다 유불리 따져가면서 이 정도가 작년도 입결이니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인하대 이제 보면은 반영 비율 최고 피점 대학이고요. 반영 비율 뭐 수학에 높은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 비율 아까 보셨다시피 좀 완화가 됐고, 한국사 등급별 점수. 인하대 입결은 이 학교가 이제 가나 다군 다 모집하는데 32개의 학과여서 좀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은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도 입결했고, 건축학부 보시겠어요? 건축학부 맨 아래 가군에 6.57이에요. 6.57에 그 다음에 충원율 193%거든요. 근데 저 건축학부가 작년까지는 다군에 있었거든요. 다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넘어온 학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도 입결 점수하고는 조금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작년도 6.57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유독 도드라지죠. 6.57 나머지는 다 국어 생명문과 9%고 나머지 다 10%인데 저것만 6.57이니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다군에서 넘어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공학 같은 경우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그냥 입결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충원율도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122%. 다군인데 지금 뭐 해양학과나 물리학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하대에서 비인기학과에 속하죠. 그다음에 뭐 의학과는 뭐 논외로 치고 전자공학 인하대 전자공학과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인하대 인천에 있어서 이 지역 학생들은 조금 이제 선호도가 낮긴 한데 인하대학교 전자공학이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학과예요. 그래서 입결 점수가 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많이 이제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 보시겠습니다.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3% 증가를 했고요. 75명. 이제 인하대 단국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입시 그러니까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이제 작년도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감소했고 국어 반영 비율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수학이 작년에는 40%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35%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 15에서 20%로 이제 변경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가 들어가니까 수학만 잘 봐도 아주대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학만으로는 좀 가기 힘든 대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 그 앞에 보셨듯이 가군은 저거는 이제 의학부가거든요. 의대니까 논외로 치고 다군만 이제 모집을 하는데 다군에서 이제 75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아주대 이제 최고표점 대학이거든요. 최고표점 대학 처음에 서울시립 때 얘기한 거 잘 기억하셔서 유불리 잘 따지셔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 영어가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점이 의학과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의대 거고 밑에 200점짜리가 이제 일반 이제 다군에 있는 일반 공학대학 자연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심히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아주대 입결 보시면은 아주대는 이제 다군만 있어요. 홍익대도 다군만 있고 아주대도 다군만 있기 때문에 이 입결 자체의 흐름이 엄청나게 조금 넓뛴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작년도 2019학년도 입결 보고 2020학년도 입결을 보면은 굉장히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퐁당퐁당 일 확률이 좀 많이 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3개년치 입결은 조금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군은
경쟁률은 어차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아주대도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 지역은 이 지역 이제 노원 이쪽의 지역들은 서울 북부 지역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대학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대도 이제 조금 높은 학과가 있다고 하면은 저기 기계공학과 쪽이 조금 높아요. 기계공학과 인하대는 전자공학, 아주대는 기계공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저기가 나오면 이제 아웃풋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아웃풋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학과이기도 하죠.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은 어느 학교를 해도 다 인기 학과긴 한데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웃풋까지 좋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많이 준비를 했고 전략 잘 짜셔서 차선의 점수로 최선의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